일단 3PL 물류 업체를 실제로 이용해 본 사람을 찾으시면 그게 바로 접니다. 제가 실제로 3년이서 썼고, 그리고 창업한 지도 이제 8개월 정도 됐는데 벌써 창고에 물건이 다 찼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낸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유튜브에서 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셀러 사이드랑 운영 사이드 그 둘 다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 자체가 되게 유니크하죠. 제가 운영하는 그 3PL이 화주사가 한 52분 정도 제가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퇴점하신 분이 딱 두 분 계시거든요. 퇴점률이 제가 볼 때는 1%쯤 남짓하는데, 아무튼 그것도 대충 운영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셀러 할 때 이해 안 가는 것들도 되게 많았었는데 실제로 운영해보니까 왜 그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도 이제 알게 됐고, 택배사의 비밀 같은 것도 이제 알게 됐다 보니까 제가 쓰면서 3PL에서 가장 별로였었던 부분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메신저입니다. 그놈의 메신저 진짜 저는 이해가 지금도 안 되는 게 카카오톡을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썼던 것들은 자체 메신저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쓸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거의 모든 면에서 카카오톡이 저는 다 편하다고 생각해요. 네이버 밴드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저는 잘 안 쓰거든요. 어르신들은 뭐 산악회 같은 거 공지할 때 네이버 밴드 쓰시던데, 2030 라인에서 카카오톡보다 더 한 거를 찾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텔레그램이라든가 네이버 톡톡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쓰시는 분도 계시긴 한 것 같은데, 그런 걸 감안해도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셀러 할 때 그게 너무 별로였었어요. 왜냐면 접근성이 너무 안 좋거든요. 왜냐면 모바일로 내가 그거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 메신저를 쓰려면 PC를 접속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너무 별로였었어요. 접근성이. 카카오톡으로 소통이 안 되는 게 가장 별로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화번호 모르는 거. 그게 가장 별로였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왜 그때 자체 메신저를 쓰는지는 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도 회사에서는 직원분들이랑 뭐 슬랙이라든가 플로우라든가 그런 거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런 것들 쓰게 되면은 로그를 남기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관리하기도 되게 편해요.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아무튼 저는 그게 되게 별로였었어요. 그 두 번째 별로인 점은 박리담에는 꿈도 못 꿉니다. 감히 말씀드릴게요. 박리담회로 판매하는 제품이잖아요. 뭐 고양이 장난감 이런 거 있잖아요. 500원짜리. 그런 것들은 3PL 쓰는 거 정말 꿈도 못 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보통 수량당 100원씩 입고비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내가 검사해야 재고가 몇 개인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입고비에서 많이 나가고요. 두 번째로 택배 비용 자체가 높은 편이에요. 택배 비용이 보통 3,000원을 받잖아요, 고객한테. 3PL에서 초소형이 보통 3,250원쯤 하거든요. 그러면은 벌써 그것만 해도 한 250원 정도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아무리 기적의 가성비라도 500원짜리 물건을 팔아서 마진을 300원 이상 남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박리담의 제품군들은 3PL 이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업 모델이 1,000원 미만 혹은 작은 제품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량으로 보내시는 모델이라면 3PL은 정말 맞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좀 비추천하는 편이고요. 그런 분들은 보통 그 자사 물류센터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내야 되는 게 가장 베스트한 선택인데, 근데 이게 약간 딜레마예요. 제가 보통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박리담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해요. 물류센터를 만드는 것만 해도 그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럼 물류센터를 만들지 않고 한 10평 남짓에서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겁나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종류가 10개만 넘어가도 엄청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종류가 적으면 상관없는데 종류가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거 피킹하는 것만 해도 엄청 시간 쓰게 됩니다.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1시간 평균으로 포장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게 50개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봤을 때는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돈은 돈대로 낭비하는 그런 모델이라서, 아무튼 저는 박리담회는 좀 비추천하고, 박리담회이시면은 3PL이 진짜 별로라고 느끼실 거예요. 세 번째 단점은 정보 비대칭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3PL을 운영해보니까 진짜 이런 말 하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노양심적인 일들이 되게 많이 발생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화주가 그 센터를 상하차 할 때마다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거를 그때마다 간다는 것 자체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런 짓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입고받은 제품들을 그냥 자기들이 뭐 돌려서 쓴다거나 일부러 뭐 부신다거나 숨겨놓는다거나 진짜 별의별 일들이 다 발생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제가 1,000개인가? 1,000개를 입고를 해가지고 곱하기 100원씩 해서 10만 원을 납부를 했었어요. 근데 한 2개월쯤 뒤인가? 그때쯤 뒤에 200개가 없대요. 자기들이 보니까. 그러면 돈을 왜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10만 원이 그 세라고 이제 받은 건 돈인데 나중에 세보니까 200원이 없다, 200개가 없다고 하면은 화주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재고비를 물어주냐? 물어주는 경우가 진짜 거의 없어요. 저는 생각보다 이거 하면서 그걸 물어주는 경우가 많이 없다는 걸 알게 돼. 그렇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입고가 됐든 어떤 거든 계약서를 먼저 봐요. 예를 들어서 그런 물건이 없어졌을 때 변상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뭐 그런 것들을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계약서 조항이 없다? 그러면 저는 그냥 다른 곳 쓰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요즘에는 안 그런 곳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화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곳에 걸릴 확률도 분명히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서면 계약으로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제가 느꼈던 것 중에 가장 불만이었던 포인트가, 아무튼
입고했을 때 그 재고가 너무 들쑥날쑥해요. 바코드를 찍으면 된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바코드를 찍어도 관리가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마지막 네 번째 별로였던 점은 월세 계약도 아니고 퇴점 전에 그 돈을 받아요. 월 출고량 500건 미만이면 5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그 프로그램 비용을 내는 건데 차라리 그런 명목이면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근데 보증금은 왜 있어야 되는지 일단 첫 번째로 의문이었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는 있죠. 한 달에 10,000건을 보내는 그런 대형 화주들은 돈이 아무래도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 대금을 만약에 못 받았을 경우에는 3PL이 그 돈을 전부 다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증금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소량 화주까지 보증금을 받는 건 정말 지금 돌이켜봐도 왜 그런 정책이 생겼는지 좀 약간 의문이고, 그리고 가장 별로였던 게 저는 그거였었어요. 내가 퇴점을 할 때요,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퇴점을 할 때 3개월 전에 얘기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비유하면 월세랑 똑같아요. 우리 월세 계약 기간 끝나기 전에 나가면 월세 내고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실제로 3개월 전에 물류센터 이전하겠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게 불편했었고, 두 번째 문제점이 그 출고하기 전에 정지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퇴점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3월 1일에 할게요. 3월 1일날 퇴점하잖아요. 한 달이든 2주든 보통 일주일 전에 그 출고를 다 정지시켜버려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스토어를 닫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왜냐면 출고가 안 되니까. 근데 그게 셀러 입장에서 되게 불편한 게, 왜냐면 판매가 돼야 이게 순위가 유지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되게 불편한 거죠. 그리고 전 지금 돌이켜봐도 이게 무슨 월세도 아니고 그렇게 가격 정책을 받는 게 맞나? 그게 좀 별로였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 교토를 여행 중이었었는데, 교토 여행하면서 무슨 신사인가? 그걸 보고 있었었는데 거기서 전화 와가지고 너 보증금 내라고 했을 때 정말 지금 생각해도 참 골 때린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3PL 사용하면서 진짜 별로였었던 4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 그래서 제가 만들면 난 이렇게 해야겠다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요금제를 간소화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포장 같은 게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 걸 없애버리자는 게 제 생각이었었는데, 이번에 그걸 없애버리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투명하고 심플하고 직관적인 3PL을 만들자, 그런 거였던 거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오피스 자리 같은 거 보면은 진짜 퇴사자 아니냐고 할 정도로 되게 깔끔하게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요금 정책에 잘 녹아 들어가 있는 형태인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이 이상으로 뭔가를 더 간소화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고, 나머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3PL 찾으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어떤 3PL이 좋은지 남겨놨으니까 링크 타고 가보셔서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